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연방 공휴일인 컬럼버스 데이를 맞아 오늘 남가주 전역에서 모든 정부 건물과 연방과 주 법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의 학교들은 정상 수업을 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중증 사망 위험을 절반가량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중증과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 의사당 난동에 가담했다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을 추념하면서 당국의 수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조난을 당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조에 도움을 준 아프간 통역사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가 5.7%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4.4%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노동, 경제학 등 발전에 공헌한 데이빗 카드 등 미국 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다음 달 2일 주지사 선거를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 구체적 사고 장소와 핵물질 누출 여부를 밝히라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가주 검찰이 오렌지 카운티 해안기름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폐쇄됐던 헌팅턴 비치가 일주일여 만에 다시 오픈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 대형 한인 쇼핑몰 더 소스와 린우드의 플라자 멕시코 설립자인 최민석 대표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로렌 조시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샌버난디노 카운티 보안관실은 유카밸리 사막 지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해 한 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을 향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만한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지만 경선 결과를 둘러싼 이낙연 전 대표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과 공식적으로 선대위 구성 문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주 지사직에서 사퇴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와 함께 본격적인 본경선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첫 순회 토론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강조하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돼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부족 우려에 국제 유가는 $80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1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류민호입니다. 네, 오늘 임승찬 앵커가 하루 휴가로 인해서 유민호 앵커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장기화된 팬데믹이 촉발한 일명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남가주 한인들의 정신건강 상담 문의가 급증한 가운데 온라인 상담에 대한 한인들의 호응도가 의외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먼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인가정상담소에서도 가정불화 혹은 답답함,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상담 문의가 큰 폭 늘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안전지침에 따라 대면 상담 대신 온라인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이 온라인 상담에 익숙해지면서 지난 여름부터 온라인 상담 서비스에 대한 한인들의 수요가 부쩍 늘어난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가 실시된 초창기에는 온라인 상담 방식에 많이 서툴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상담소까지 직접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온라인 상담을 오히려 선호하는 한인들도 생기는 등 온라인 상담에 대한 한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미리 한인가정상담소 홍보팀장입니다. 지난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수치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올 8월부터 거의 한 20% 정도 늘어난 그런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년층이나 노년층 주민들이 처음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줌 사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시니어층도 줌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상담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을 뽑자면은 25세부터 59세가 한 60% 정도로 가장 다수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8월 달에 개학이 시작하면서부터 청소년 상담들도 조금 많이 늘어났다는 점. 상담 문의 내용들도 팬데믹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울증, 불안증에 대한 호소가 많았지만 지금은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인한 부부 갈등으로 인한 가정불화, 부부간 관계 개선 상담 문의가 큰 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갈등으로 한인가정 상담소를 찾는 2세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2세들은 영어권이지만 한국 문화 속에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2세들이 겪는 갈등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주류사회 상담소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한인가정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티네이저 같은 경우에는 원격 교육을 하다가 직접 대면 학교를 직접 등교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소셜 관련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아이들도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상담 요청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늘어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한인 2세들도 많아 젊은 10대 한인들의 상담 수요도 상당폭 늘었습니다. 한인가정 상담소 측은 내년부터는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카밸리 사막에서 한인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여가 지난 가운데 현지 경찰이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신원 미상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로렌조 씨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실은 유카밸리 사막 지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해 한 구를 찾았다고 오늘 CNN 방송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인을 밝히는 데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의 한 가족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 씨를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해답을 바라지만 어떤 답이 나올지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6월 28일 실종이 됐는데요. 음악교사 출신의 태권도 유단자인 조 씨는 남자친구인 코리 오렐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지난 2020년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석 달여 전 남자친구 등 지인들과 함께 유카밸리로 여행을 떠났고 에어비앤비 주택을 빌려 지내다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조 씨는 노란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 대형 한인 쇼핑몰인 더 소스와 리누드의 플라자 멕시코 설립자인 올해 65살의 최민석 대표가 지난달 숨진 채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최민석 대표는 지난달 18일 애나하임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검시국에 따르면 최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 안에서는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이 설립한 더 소스와 플라자 멕시코 등 대형 쇼핑몰들이 최근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최 대표와 가깝게 지냈던 한 지인은 최근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부에나파게에 있는 자택을 찾아가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표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단체 카톡방에서도 탈퇴하고 딸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등 사전에 마무리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최민석 대표는 한때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가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진 인사입니다. 그는 리누드 소아밋을 경영했었고 남동생인 도널드 최 씨와 함께 리누드의 초대형 쇼핑몰 플라자 멕시코를 지난 2009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부에나팍 소재 대형 쇼핑몰인 더 소스몰을 완공하고 옆에 더 소스 호텔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플라자 멕시코를 담보로 투자비자 자금을 포함하는 과도한 채무를 끌어들였고 이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소스몰과 더 소스 호텔에 투입된 자금만 약 3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더 소스 호텔이 지난 2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한 데 이어 플라자 멕시코도 지난 4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연달아 신청했고 더 소스몰은 현재 오픈 매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숨진 최민석 대표의 동생 도널드 최 대표도 고인이 숨진 후인 이달 3일 개인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검찰이 오렌지 카운티 해안에 13만여 갤런의 기름이 유출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롭 루타 가주검찰총장은 오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형사사건으로 수사할지 민사사건으로 수사할지의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론타 총장은 기름 유출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규모 기름 방출로 폐쇄됐던 헌팅턴 비치가 일주일여 만에 다시 오픈됐습니다. 헌팅턴 비치는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다시 일반에게 오픈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측은 시와 주정부가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닷물에서 기름과 연관된 독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샌디에고 다운타운 북동쪽으로 20마일 지점 떨어진 산시티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낮 12시경에 발생을 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추락사고로 집 2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락사고 지점에서 3블락 떨어진 곳에선 산타나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측은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LA 주재 중국 영사관이 자국 유학생에게 미국을 출입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LA 주재 중국 영사관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유학생들은 안전의 경각심을 높이고 미국을 출입국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며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중국 영사관은 중국 유학생 다수가 LA 국제공항에서 출입국 관리들에게 유학 목적과 학과 성적, 징계 기록, 표절한 실험실 자료 보유 여부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일부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몇 시간 동안 구금되기도 했으며 끝내 입국이 거부돼 중국으로 돌려보내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영사관은 밝혔습니다. 중국 영사관 측은 미국 측에 엄중 항의했다며 우리는 미국 측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의 송환, 신문, 괴롭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오는 13일 오전 8시에 독감 무료 접종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접종 행사는 노인센터와 LA 카운티 보건국과 공동으로 개최되며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직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데드라인을 연장시켰습니다. 지난 8월 초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모든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마감일을 연장해서 오는 15일까지 최소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하고 2차 접종은 11월 15일까지는 마치도록 했습니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직원들은 교육부에서 해고되며 이달 31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면으로 진행되는 과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되며 그 외 다른 학생들은 1차 접종은 오는 11월 21일까지, 2차는 12월 19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엔틸로밸리 지역의 심한 먼지 바람으로 인해 이 지역 프리웨이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오늘 오전 엔틸로밸리 지역에 심한 먼지 바람이 일면서 14번 프리웨이 에비뉴 1에서 에비뉴 A 구간 양방향의 통행이 차단됐다가 오후부터 다시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랭캐스터 인근 라우트 138번 도로의 경우 120가 스트리트 웨스트에서 180가 스트리트 웨스트 구간의 통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엠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시 19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입니다. 3가 구간부터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막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원 에비뉴까지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인디애나 스트리트과 칼조나 스트리트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면서 트릭스 스트리트과 애틀랜틱 블루버드 구간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로즈미드 블루버드와 레이크우드 블루버드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워먼 에비뉴 구간에 위험 신호 켜져 있고 405번 노스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에는 추돌 사고 좀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미국 제약사인 머크가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식품의약국인 FDA에 요청했습니다. 주사가 아닌 알약 형태 치료제가 승인되면 코로나19 대응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KBS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알약 형태의 항바이러스제 사용 신청이 미 식품의약국에 접수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는 가벼운 코로나 증상에서 중증으로 진행 위험이 높은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먹는 형태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Having a pill that people can take at home when you know that they're high risk and they've caught COVID, that has the possibility to be transformational. This is one of those tools in the toolbox that we have just been lacking so far. 머크는 몰누피라비르의 3상 임상 실험 결과 입원과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할 경우 몰누피라비르는 먹어서 치료하는 첫 번째 항바이러스제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주사 방식의 항바이러스제보다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코로나19 대응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we'll be able to prescribe this to folks. They'll take a 5-day course and hopefully be able to stay home, not come in for an intravenous infusion, and keep folks out of the hospital. So it's really very promising news. 머크는 올해 안에 1,000만 명분의 약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분의 가격은 $700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170만 명분의 사전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비만, 당뇨, 심장 질환을 가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만큼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중증 위험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용 가능할지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프로축구 경기장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주 과루자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대통령은 전날 프로축구 산투스와 그래미우의 경기를 관람하려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장 입장이 거부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으며 결국 수행원들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문단이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신들이 개발하는 치료제가 사망 위험을 절반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WHO 면역자문단은 면역력이 약화한 접종 완료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이 추가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은 기본적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백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60살 이상은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추가 접종 전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그 이후 고령층부터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후기 단계 임상시험에서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을 50%까지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는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식이며 예방과 치료에 모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주 미국 보건당국에 예방치료 용도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누바 아페안 모더나사 회장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제조법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페안 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영진이 글로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체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모더나사의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백신 제조 공법 등을 공유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페안 회장을 만나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페안 회장은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고품질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조법 공유 요구는 우리가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추정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백신 생산인 제로였던 상황에서 10억 회분을 생산하기까지 1년이 채 안 걸렸다며 내년에는 30억 회분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정무장당 차관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다고 리아 노브스키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눌런드 차관은 모스크바 동쪽인 도모데보드 공항에 도착해 존 셜리번 러시아 주재 미 대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눌런드는 현지 시간으로 13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며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인 세르게이 라르코프 외무 차관 등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에서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드미트리 코작 행정실 부실장, 블라디미르크 푸틴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인 유리 유샤코프 등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눌런드는 지난 2019년부터 러시아의 대미 제재 대상자 목록에 포함돼 있어 방로가 불가능했으나
미국이 대러 제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의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방로를 허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호랑이 모피 의류와 상하 손잡이가 달린 단검이 모조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트럼프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관리 상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선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받은 82개 선물 목록 중에 포함된 물품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 이사당 난동에 가담했다 경찰총에 맞아 숨진 여성을 추념하면서 당국의 수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난입 사태 때 숨진 여성인 애슐리 베빗의 가족과 친구들이 텍사스주 프리보트에서 베빗의 생일을 맞아 연 행사에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베빗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면서 그녀에 대한 기억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애슐리가 그날 목숨을 잃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 애슐리 베빗의 죽음에 대한 공정하고 비당파적인 조사를 다시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다음 달 2일 주지사 선거를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가미된 만큼 승패 여하에 따라 국정 주도권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지닐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번 주지사 선거전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민주당 소속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후보가 맞붙은 양자 구도입니다. 바이든이 취임 후 투표로 유권자 심판될 선거 시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민 소환 투표가 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10번의 주지사 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7번, 공화당이 3번 승리한 반면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이 6번 이겨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최근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정체 물병의 물체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고 장소와 핵물질 누출 여부를 밝히라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자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핵 잠수함 사고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는지, 사고로 핵물질 누출이 발생해 해양 환경을 파괴했는지 여부, 사고가 사고 발생 해역의 항행 안전과 어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응당 책임 있는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다해 국제사회와 지역 국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첫 공식 행보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사직을 이번 주에 내려놓을 가능성도 큽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 참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의무로 안보를 강조했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예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정말로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발걸음을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으로 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주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 공략에 나선 셈입니다. 동시에 보수 성향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만큼 참배 여부 논란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지사 직에서는 이번 주 사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국감까지 지사직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3차 슈퍼위크에서의 충격적 패배 이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경선 막판 부정적 민심을 확인한 만큼 현 상황을 유지하기보다는 사퇴 시기를 빠르게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첫 상견례 자리에서 빨리 예비 후보로 등록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점도 이 후보의 사퇴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빨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준비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후보가 당과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문제까지 논의를 시작한 만큼 지사직 사퇴와 함께 본격적인 대선 본선 준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김주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도지사직에서 조기에 사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이 후보를 만나 하루속히 경기도 지사직을 정리하고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 국민의힘 토건비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과 언론에 의해 얼마나 문제가 왜곡됐는지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있고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도 있는 만큼 숙고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경선 중도 사퇴 후보에 대한 무효표 처리를 취소하고 결선 투표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당 총무국에 이의 신청 서류를 냈습니다. 최 의원은 이의 신청서 제출 후 당 최고위가 이의 제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결선 투표를 치러야 진정한 원팀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본선 무대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향해 한층 더 거칠어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손바닥 왕자에서 비롯된 무속 논란부터 부인에 대한 수사와 공약에 이르기까지 다른 주자들의 질문 대부분이 윤 전 총장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호남에서 열린 국민의힘 본경선 첫 토론회. 저마다 호남 공약을 내세우던 후보들은 이내 공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포문을 연 건 원희룡 전 제주지사. 호남권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 그러면서 네.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 난 본 일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워낙 황당하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나머지 후보들의 파상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의 무속 문제를 부각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역술인 정법과의 관계를 캐물었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이유. 아니요. 합계 27년을 법조계 생활을 했고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이런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결정을 한 사람인데 여기에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거론하자 거칠게 반박하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공직자를 하면서 다른 분한테 돈을 피해 다닌 사람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원팀 정신을 강조해왔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태세를 바꿨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하고 혹시 생계나 생활을 같이 해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고시 공부하고 이럴 때 학교 다니고 할 때 그건 고시생들하고 고시촌에서 쓰레빠 신고 서로 한 거지. 가난한 친구들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 없죠. 제가 홍준표 의원도 윤 전 총장의 국방 공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민주당 경선 번복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이거는 뒤집힌다. 그 변호인 하실 난 생각 그래 있으세요? 봅니다. 그 변호인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제가 왜 이낙연 변호인? 저랑 같이 하십시오. 아니 그건 안 해요. 본선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이어질 토론회에서도 윤 전 총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원희룡 전 지사의 질문에 중요한 건 민주당의 표 계산 방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를 함께 변호하자는 원 전 지사의 제안에는 변호할 생각이 없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야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불거진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다소 지친 모습으로 검찰 청사를 빠져나온 김만배 씨는 취재진에게 사실 여부를 성실히 설명했다며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언급한 건 다툼 없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 대리인은 김 씨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검찰 조사 뒤 김 씨는 발언 자체는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와는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정 회계사가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비를 비롯한 각종 로비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선거법 변호사비로 사용됐다. 그런 거 터무니없는 위헌비어고요. 예. 억측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회사가 준비하던 인수합병 사업을 위해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신 건 아니고 저희 회사가 법조 관련 M&A를 하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대비해 자신의 변호인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상당한 만큼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을 향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만한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긴장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도 북한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결코 남측이나 미국을 비롯한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남측을 겨냥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땅에서 동족끼리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남북과 북미 관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훈 실장은 오늘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다시 소통이 됐고 미국 측과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한 번쯤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도 그 일부가 될 것이고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서 실장은 대북 제재 완화 논의 여부에 대해 어차피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제재 완화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미국과 깊이 있게 의논을 좀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돼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0.19포인트 하락한 34,49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도 전장보다 30.15포인트 떨어진 4,361.1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3.34포인트 하락한 14,48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유가 흐름,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부족 우려에 국제 유가가 80달러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사목거래소에서 11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달러 17센트, 1.5%가 오른 배럴당 80달러 52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가격이 종가 기준 80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 2014년 10월 31일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렌트유 가격도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의 경제학자 데이빗 카드와 조슈아 앵그리스트, 귀도 임벤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오늘 수상자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자연실험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카드는 노동경제학에 대한 경험적 기여를 높이 평가했으며 앵그리스트와 임벤스는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 적 기여로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크로나, 달러로는 약 113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오늘 올해 세계 경제가 5.7%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멜패스 총재는 오늘 한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성장률은 4.4%로 전망했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세계 경제가 백신 접종 지연, 물가 상승, 제한된 정책 지원, 일자리 부족 등에 시달리는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경우 근 5%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저소득 국가는 0.5%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평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치솟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서부시간 기준 낮 12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서 4.6% 오른 57,63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달러를 넘은 것은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에 대해 가치가 없다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행사에 참여한 그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나는 이 문제의 대변인이고 싶지 않다. 나는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골프 소식입니다. PGA 남자 골프의 임성재와 여자 골프 LPGA의 고진영이 한날 동시에 미국 투어를 재패했습니다. 우선 남자 골프 PGA 임성재는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TBC 서머린에서 열린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임성재는 마지막 라운드는 어제 4라운드에서 보기가 없이 버디만 9개를 쳐 9언더파 62타를 기록했고 최종 합계 24언더파 260타로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자 골프 LPGA 세계 2위인 고진영도 어제 웨스트 콜드웰의 마운틴 리지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코크니전트 파운더스컵의 최종 4라운드까지 합계 18언더파 266타를 쳐 카롤린의 맞손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의 한국인 내야수 최지만이 내년에 연봉 350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이적 소식을 주로 다루는 MLB 트레이드 루머스닷컴은 오늘 알고리즘을 활용해 2022 시즌 연봉 조정 대상 선수들의 연봉을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최지만은 올 시즌 연봉 245만 달러보다 약 100만 달러 인상이 된 35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지만은 템파베이 구단에 245만 달러를 요구했고 구단은 185만 달러로 맞섰습니다. 이상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10월 11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이번 한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더 올라가면서 주말에는 80도대 초반의 낮 기온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끼는 날씨 이어지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낮보다는 조금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 다운타운 LA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 69도에서 7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2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오늘 오후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밤 최저 76도, 내일도 곳에 따라 흐려지겠습니다. 바람이 20마일 정도로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85도가량입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쌀쌀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18도, 대구 19도가량으로 내륙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